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예찬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이 강공을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 사흘 전에 했던 축사였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 경제 기조 추진해야 한다고 눌러 말했습니다. 그 장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즘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떠안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의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적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은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평소와 다름없는 차담회도 앞에 벌어졌습니다만 좀 긴장감이 더 감돌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국무위원 전원 참석을 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처럼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정작 실상은 어땠나요? 장예찬 평론가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 국무위원들 전원 참석을 요청한 게 이제 개각이 예상되는 장관들에 대해서 그동안의 어떤 노고를 치하하고 고별하는 그런 마지막 회의가 아닐 것이냐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청와대에서는 이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도 화요일 오전에 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된 일정을 잡지 말고 국무회의에 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조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그와 같은 의미에서 국무위원들이 화요일 회의만큼은 참석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조를 해달라. 그런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기조였다는 해명을 청와대에서 했고요. 그리고 설령 이제 개각을 한다 하더라도 31일이나 내달 초에 발표하게 될 텐데 그때 당장 장관들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또 청문회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공식적인 어느 부처에서 개각을 할 것이다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별을 하기에는 상당히 이른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고별 회의라는 것은 언론에 오보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일상적인 국무회의 차원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은 뭐 교체설이나 아니면 뭐 거취가 어떻게 될까 주목이 됐던 분들 앞으로 카메라가 몰려 들어갔거든요. 특히 이제 송영무 장관. 유독 이제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생각에 잠긴 모습이 중간중간 포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송 장관 관련해서는요. 하루는 유임될 거다. 하루는 교체될 거다. 지금 하루하루가 계속 달라요. 그래서 아마 송 장관 스스로도 하루하루가 정말 참 몇 년 같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사실은 빨리 좀 결정을 내려주는 것도 이분이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사실은 뭐 이번 주 안에 가능할 것 같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개각은 만약에 한다 그러면 빨리 사실은 하는 게 그 당사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부처 운영에서도 그렇고 국정 운영에서도 훨씬 효율적이다. 그런 점도 함께 이제 고민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개각 방향이 지금 자꾸 지금 다른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게 나오죠? 처음에는 뭐 협치 개각, 협치 내각 얘기 나왔다가 또 그 중간에는 또 한 서너 개 부처, 그러다 네다섯 개 부처, 그러더니 이제 또 대여섯 개 부처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객관적인 상황을 객관적인 상황을 근거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지금은 전면 개각이 필요한 때 같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최근에 아주 급락하고 있잖아요. 이런 정도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국정 운영의 난조를 보이는 게 한두 분야가 아니잖아요. 경제만 그런 게 아니고 각 지금 부처별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지금 제대로 다 작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 같으면 제 판단으로는 이런 정도 시기에는 전면 개각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뭐 중폭 개각만 하겠다라고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이것조차도 지금 뭐 내일은 또 7, 8개 곳으로 또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가장 많이 거론이 됐던 이제 송영무 장관 후임으로 정경도 합창의장까지 거론이 됐는데 실제로 휴가를 가려다가 마셨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요. 이 개각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그러면
불화설이 나왔었던 그 김동연 경제부총리나 장하성 정책실장은 어떻게 될까요? 누구 하나 빼면 또 너무 티가 날까요? 제가 볼 때는 교체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소득 주도 성장하고 혁신 성장 그리고 공정 경제 세 축으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장하성 실장하고 그다음에 김동연 부총리는 그대로 데리고 가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앞서 국무회의 때 왜 장관들을 다 참석하라고 했느냐 이걸 네. 가지고 이제 뭐 개각을 앞두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내각에게 특히 장관들한테 확실하게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저런 이제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방금 전에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민심 이발이라든가 지지율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심상치 않다고 청와대에서도 생각하고 문 대통령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장관들이 좀 이 혼연일체가 돼서 네. 서로 간에 손발을 딱딱 맞춰가면서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일종의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리고 개각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좀 타이밍이 늦은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은 5월 말쯤에 이미 이낙연 총리가 개각 문제를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 3개월 정도 묵혀놨는데 왜 이렇게 묵혀놨는가에 대한 포인트는 결국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네. 개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이 있었기 아.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개각 대상 물망에 올라 있는 각 부처의 장관들은 정치인 출신이 갈 가능성이 이제 그러게요. 높아지고 있고 네. 그 부분을 지금 조율하기 때문에 지금 개각이 조금 좀 타이밍이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네. 잠깐만 제가 좀 예. 추가로 드릴 말씀 뭐냐면, 그러니까 표리부동하게 가지 마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득주도 성장론 최근에 그러니까 장하성 실장이 나서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라고 네. 얘기했죠.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소득주도 성장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라는 흔들림 없이. 의지를 내비쳤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 관련해서 장하성 실장이 앞으로 좀 더 전면에 많이 나설 거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장하성 실장을 그냥 경제부총리를 시켜라. 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뒤에 있으면서 앞에는 또 이렇게 실제로 일을 지금 뭐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 없게끔 김동연 네. 부총리로 하여금 자꾸 발목을 잡으면서 뒤에 이렇게 장하성 실장이 뭐 이런저런 역할을 지금 막 하면서 오히려 지금 또 전면에 나서겠다라고 하니 네. 자 그러면 이게 시장에 주는 메시지도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자, 그럴 바에는 아예 당당하게 그냥 그 소득주도 성장론이 그렇게 확신 있다면 그냥 그대로 표리부동하지 않게 그러니까 딱 일치를 시켜라. 그냥 장하성 네. 실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네. 가지고 오히려 평가를 국민들에게 받아라. 이 평론가님, 근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장하성 실장이 국회에 나와서요. 운영위원회입니다만 김동연 부총리와의 불화설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 내일부터는 좀 정례적으로 만나면서요. 엇박자 논란을 수습할지 많은 분들이 주목할 것 같거든요. 지금 운영위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의 입장으로 보면 장하성 실장 쪽에 손을 들어준 것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불화설이 불거진 게 벌써 몇 달 전부터 아닙니까? 5월, 6월. 네. 그래서 6월 달에는 사실은 뭐 장하성 실장 그 사퇴설도 한동안 돌게 됐었고. 자, 그래서 이 두 분 사이에 약간 정책적인 방향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네. 그 뭐 비밀 아닌 비밀 이렇게 돼버린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가는 게 과연 도움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만약에 소득주도 성장이 좀 더 우리가 방점을 두겠다라고 한다면 그걸 확실하게 인선에서도 네. 보여주는 게 저는 맞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엄중하게 국민들로부터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에 청와대가 메시지 관리를 잘못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네. 청와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경제 비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못했다. 네. 이건 아마 지금 제가 볼 땐 청와대에서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김앤장이라고 불리는 정책실장하고 경제부총리가 엇박자가 나는 부분들을 앞으로는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것처럼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하고 혁신 성장은 서로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국민들도 다 아시다시피
소득 양극화가 점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소득 양극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아래를 튼튼하게 하고 임금주도 성장을 하든 아니면은 복지를 통해 가지고 그 아래쪽에 있는 그 소득 분위기가 낮은 분위에 있는 계층에서 오히려 돈을 써줘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거하고 전체적인 파이를 키워서 나눠 가지려고 하는 규제 혁신이라든가 아니면 혁신 성장을 하는 부분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추진되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청와대는. 여론조사처럼요. 지금의 절반씩 계속 맞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그 하위 계층 소득이 더 떨어졌다는 부분, 이 통계 한번 냈다가 경질된 거 아니냐라는 논란. 그렇지만 가실 때가 되니까 가신 거다라는 청와대 입장까지 나왔던 통계청장 인사가 계속 논란거리입니다. 이 떠나는 분은 보통 말이 없는데요. 황수경 청장이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교체 이유를 모르겠다. 말을 잘 들었던 편이 아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마치 정부의 지시를 거부해서 면직된 것처럼 본인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거 계속 두고두고 말이 나올 것 같아요. 통계청장 인사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경우도 참 드문데요. 네. 우선 이렇게 11개월 만에 짧은 기간 만에 청장이 교체된 것은 11대 청장이 2008년 3월에 취임해서 2008년 3월에서 2009년 3월 정도 대략 11개월, 13개월 정도 만에 경질되었던 네. 그 11대 청장 이후로 10년 만에 이렇게 단기간에 교체된 겁니다. 보통 통계청장은 차관급 인사이긴 하지만 대부분 2년 정도의 임기가 보장되는 자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황수경 청장이 취임했을 때 청와대에서 뭐라고 말을 했었냐면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칠 만한 잘 이해하고 있는 인재라고 평가를 했었어요. 하지만 가계소득 불평등 이런 통계 결과가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과는 좀 맞지 않는 결과,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네.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이낙연 총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이 인사를 본인이 직접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수경 전 청장의 말을 들어보면 네. 본인은 통계가 정치에 이용되지 않도록 정말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해서 통계를 냈을 뿐인데 윗선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고 이에 야당도 동조해서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 지금 통계 조작을 하려고 입맛 코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통계와 관련해서도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저는 불화설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게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 통계 표본 논란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온 게 아니다. 네. 황수경 전 청장에 대한 비판도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장하성 실장은 이 황수경 전 청장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본인이 가계 평균 소득 수치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작년에 통계청에서 근거가 부족하다 반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청에 관련된 통계와 놓고도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의 인식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해서 두 사람의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이고 오늘 강신욱 신임 청장이 경제관계 이제 장관 회의에 참석해서 뭐라 말했냐면요. 네. 장관님들 좋은 정책 뒷받침할 수 있도록 좋은 통계를 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 해석하기에 따라서 정부 입맛에 맞는 통계를 내겠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논란은 계속해서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은 통계라는 말 때문에 더더욱 그러시겠군요. 근데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특정인을 찍어서 내린 게 아니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던데요, 김성환 평론가님. 네, 이건 참 청와대가 방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 그래요? 것 같아요. 이건 청와대가 감당해야 될 몫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교체를 했다 하더라도 이 타이밍에 통계청장을 교체했을 때에는 당연히 야당에서 의심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명확하게 또 명쾌하게 뭔가 이유를 밝혀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유가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동안의 통계 발표에 대해서 청와대가 좀 내심 이 불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불편함을 갖고 있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야 통계청장을 갑자기 13개월 만에 교체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좀 차분하게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청장은 임기가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경찰청장이나 뭐 검찰총장처럼 임기가 보장돼 있는 자리도 아니고요. 네. 장관도 지금 뭐 임명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뭐 교체하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통계청장도 청장을 교체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네. 보이고요. 둘째로는 이 통계청이 그동안에 통계 수치 발표할 때 특히 이제 가계소득과 관련돼 있는 통계를 발표할 때 사실 논란의 소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시계열 방식으로 똑같은 사람을 소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추적조사했던 방식에서 전혀 다른 샘플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을 조사해서 다시 그 안에서 소득 분위를 나눴을 때
좀 저소득층이 좀 더 많이 들어가고 네. 고령층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샘플링을 다시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거에 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됐던 측면은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청와대가 어떤 설명을 내놓더라도 이 설명이 잘 안 되는 측면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게 통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통계청장을 경질했다는 거를 오늘까지 계속 공세 수위를 높였거든요. 네. 조금 전에 이제 표본 얘기를 하셨는데 그 표본을 왜 바꿨냐는 거죠. 그건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이거 바꾼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입각해서 우리가 정책 바꾸면 고령층, 저소득층 소득이 확 늘어날 거다라고 처음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을 포함 더 시킨 거죠. 네. 그게 사실은 또 전체 국민 어떤 구성하고도 맞아요. 인구 구성하고도 맞아. 오히려 과거의 통계가 이걸 제대로 표본 반영을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네. 이 정부 들어서 표본 범위도 이렇게 숫자도 늘리고 더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청와대에서 기대했던 것은 지금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반대 결과가 나오길 바랬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아주 그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확 늘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안 나오니까 교체한 거 아니에요. 결국 사실은 괘씸죄 말고는 이게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요. 도저히 이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 짧게 듣고 김선 편님 짧게 네. 듣고 얼른 이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표본을 네. 확대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표본 확대를 지시한 게 지금 정부 여당입니다. 예산을 더 추가해서 표본 확대한 거. 원래 통계청에서는 이 가계소득 불평등 통계를 더 이상 조사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정부 예산에 정부와 여당의 지시 밀어주기 때문에 그 조사를 확대해서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거고 네. 제가 이 신임 강신욱 청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서울대 이제 한연학파라는 진보 경제 학파인데요. 홍장표 전 수석과 같은 학파입니다. 그 홍장표 전 수석이 사실 장하성 실장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의 양대 얼굴인데 뒤로 물러났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청와대와 정부의 인사에는 홍장표 전 수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짧게 저도 하고 짧게 갈게요. 하나 말씀드리면은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현 정부 들어서서 다시 소득 통계를 내려고 했고 그래서 샘플링을 다시 하고 했다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전 분기하고 이전에 조사했던 거하고 서로 비교하는 통계는 안 내놨을 거예요. 그게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전하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새로 소득주도 성장을 만약에 주도하기 위해서 통계를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해서 통계를 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이전 정부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비교를 해서 보니까 오히려 일본위 계층 최하위의 소득 하위 계층이 오히려 소득이 줄었다고 나와가지고 우리 논란이 됐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현 정부에서 뭔가 의도를 갖고 통계를 만들려고 했다 그러면은 비교 안 했어야 맞는 건데 비교를 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의도를 갖고 만들었던 통계는 아닐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과 갖고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아니, 그리고요. 3, 4분기. 그러니까 신임 네. 청장 말씀 조금 전에 이제 얘기를 해서 조금 전에도 지적하셨는데 아니 통계에 나쁜 통계가 어디 있고 좋은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착한 통계 있고 악한 통계 있나요? 따로 있나요? 통계야말로 그야말로 영원히 없어야 한다.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통계청장 자체가 뭐 좋은 통계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어불성설이고 이분이 정말로 이 직을 제대로 수행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의문조차도 심지어 들게 한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이거 이 자꾸 숫자가. 얘기가 네. 길어지게 되는데 짧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세상에서 제일 조작하기 쉬운 게 통계입니다. 제일 많은 사람들한테 속이기 쉬운 게 통계 숫자입니다. 그래서 통계가 위험한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신임 통계청장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함을 유지해야 한다. 네. 만약에 이걸 가지고 뭔가 현 정부에 맞는 통계 수치를 내놓으려고 한다 그러면 엄청난 역풍을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통계라고 하는 게 뭐 지금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네. 이 통계 자체로 그런 왜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계청이 앞으로 통계를 내놓을 때 훨씬 더 좀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